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사 기간 동안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도 진행돼 교통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터치!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9년 2단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와 일곡, 첨단, 수안, 운남지구를 거쳐 광주시청으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길이 20km에 달하는 2단계 사업 구간은 8개 공구로 나눠져 동시에 진행됩니다. 교통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까지 겹치면서 교통 불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강주 IC부터 광산 IC까지 왕복 4차로를 8차로까지 확장하는 공사로 도시철도 2단계 사업과 함께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혼잡도로 교통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곤 하지만 5년간의 공사 기간이 겹치면서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대 5시부터 한 7시 때는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근데 이제 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교통 체증이 얼마나 또 심할까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정의당이 2호선 1단계 공사로 접수된 공식 민원만 14,000건이라며 2단계 착공에 따른 시민 안전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단계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관심은 백운광장, 진월, 효천역을 거치는 3단계 사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과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2호선 우선 개통 이후 3단계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도 효천역 경유 추가 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효천역 중심의 철도 사업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 마지막으로 무안군에서 도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무안 군수와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청이 이른 오전부터 빨간 머리띠를 두른 지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200여 명이 김산 무안군수와 김경현 의장 등의 도민과의 대화 참석을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봉쇄작전은 종일 이어졌고 김산 군수는 결국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민과의 대화가 열릴 예정이었던 무안 스포츠파크로 들어가려는 발걸음을 지역민들이 가로막았고 밀고 밀치며 1시간을 넘긴 대치 끝에 군수와 의장이 없는 상태로 도민과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꺼내지 않으면 행사장에 들여보내주겠다는 범대위 측의 제안에도 김 지사는 거듭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무안의 민간공항, 군공항을 동시 이전하는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소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라남도는 오는 17일 광주시장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할 2차 회동을 예고한 상황. 앞서 광주시도 이번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공식 만남이 결국 불발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은 또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있던 일부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철거 작업과 재개발 사업이 다시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구역. 노란 조끼를 입은 용역 직원 수십여 명이 각종 물품을 하나둘씩 건물 밖으로 빼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서 이주를 하지 않고 있던 6층짜리 상가 건물과 2층짜리 교회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돌입한 겁니다.
이 두 건물의 소유주는 감정평가에서 산정된 보상 금액이 낮다며 재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판결로 조합 측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의 철거 공정률은 98.3%, 전체 철거 대상 594개 동 중 강제 집행이 진행된 두 건물을 포함해 7개 동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2년 전 붕괴된 건물처럼 4층 이상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 해체 계획서와 안전확보 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3층 이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구청은 계획대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지역 건축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남은 건물 7개 동에 대한 철거가 마무리되면 대략 4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약 2,998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부분이 철거가 돼야지 아파트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저희가 예상되고 있어서 모두의 안일함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만큼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붙더라도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 안전체험교육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폭발과 끼임 사고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맞춤형 체험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탱크롤이 하부 밸브에서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이윽고 폭발음이 들립니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석유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사고들입니다.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입니다. 이 가설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롤러기계 끼임 사고는 물론 이게 없으면 손하고 몸까지 빨려 들어가요.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의 중요성도 직접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안전체험교육장에서는 국내 최초 석유화학 체험관을 비롯해 7개 테마관에서 70개의 교육 콘텐츠를 운영합니다. 건립한 뒤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장을 활용해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그것이 앞으로 이제 습관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아 잠자는 화약고로 불리는 여수산단은 안전체험장 도입이 절실했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건수로만 보면 전국 산업단지 66곳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산단 특성에 맞춘 실습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고 예방의 마지막 열쇠는 노사가 위험을 보는 눈, 즉 위험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안전한 행동을 철저히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수안전체험교육장은 내년부터 산업 현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올해 목포에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를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간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방향성을 논의해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 등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문제가 촉발된 만큼 공영제 추진을 제안했는데 감정가 210억 원에 달하는 노선권 매입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활동을 시작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공론화위원회. 학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 토론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석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을 내세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목포시 버스 노선이 가지고 있는 중복 노선이나 지나치게 긴 운행 시간 등의 한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행하여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혼합형 운영체계를,
장기적으로는 공사 설립 등을 통한 공영제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완전 공영제의 핵심인 노선권 확보에 대해서는 시민이 용인할 수 있는지가 강조됐습니다. 현재 목포시와 시의회, 업체가 의뢰한 3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나온 평균 매각 금액은 210억 원. 위원회는 태원 유진의 일방적인 버스 운행 중단이 시민에게 미쳤던 피해와 손해를 반영한 추가 협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1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목포시는 해당 금액을 마지노선으로 내년 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 권고안 역시 혈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투입해 노선권을 확보하느냐가 다시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목포시가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지역 초등생 무상교통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일단 내년 5월 시행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를 벌인 시의회 예결위는 무상교통 사업은 대중교통 통학 수요가 많은 중고생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만 시장 핵심 공약인 Y벨트 마중물 예산 등은 부활시켰고 반토막 편성 논란이 일었던 청년 일 경험 사업은 광주시 제출 규모보다 2배가량 늘렸습니다. 광주 MBC가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임금 약속 파기라고 지적했던 빅그린 산단 직장 어린이집 예산도 최종 반영됐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과 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이 공무원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민간공원 사업 참여 기업 중 한 곳인 KNG스틸은 오늘 오전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주무부서에서 일하는 시 공무원 6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NG스틸은 중앙공원 일지구 시행사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과 우빈산업 등이 주주를 무단 변경하고 공모 지침을 위반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얼련이 시상하는 2023 광주 전남 민주 언론상에 광주 MBC 임지은 기자와 김상배 기자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기자가 보도한 한국전력 수상한 단속은 정확한 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농사용 전력 단속을 강행한 한전이 농가에 무단으로까지 침입해 위약금을 청구한 사실 등을 단독 집중 보도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움직임을 두고 광주와 전남에서 비판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이병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절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